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세금이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직원급여 신고, 사업용 계좌 등록, 4대 보험 뭐 하나만 놓치셔도 손해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라면 꼭 아셔야 할 세무회계 기본 상식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는 처음 창업을 한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창업 감면 혜택인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이라면 최대 50%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라면 최대 100%를 무려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 감면은 업종에 따라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카페를 창업하면서 커피 전문점 업으로 업종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 전문점 업은 국가에서 정한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업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어떤 업종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창업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정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 업종이 창업 감면 혜택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죠. 업종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주소지를 정해야겠죠. 나 이번에 어디 개업하려고 사무실 얻었어.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조업과 같은 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집 주소로 개업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업 감면 혜택에 관련된 것인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이면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면 좋겠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어디 강원도로 주소지를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시흥 반월 특수지역 같은 곳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을 어떻게 확인하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지 이음을 검색하고 토지 이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정한 사업장 주소지를 여기에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지금 제가 검색한 주소지는 송도 코스트코 주소인데요. 보시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주소를 입력해 볼게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러면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미추홀구이고 집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왕이면 소득세 감면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 송도에 공유 오피스를 얻으셔서 개업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창업 감면 시 적용되는 주소지는요, 사업자 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혜택을 받고자 이전을 하시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겠죠. 자,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하죠? 바로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랑 카드를 만드는 것인데요. 은행에 가셔서 사업용 계좌랑 카드 발급받으시고 열심히 사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깜짝들 놀라세요. 왜냐하면 바로 사업용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되었기 때문인데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발급받은 통장이 사업용 통장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랑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국세청에서는 뭐 발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드 사용 내역도 엑셀로 수기 업로드 하셔야 하고 놓치는 비용도 너무나도 많아지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랑 카드 발급받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등록 꼭 해주세요. 자, 장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증빙이죠. 플레임은 적격 증빙 서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셨을 때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수령하셔야 하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셨다면 괜찮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큰돈을 이체하신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수입니다. 적격 증빙서류 수치를 안 하셔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업하시면서 관련 비용을 사용하시면 꼭 증빙 서류를 챙겨주셔야겠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같은 곳에 가셔서 조의금이나 축의금 같은 거 내시잖아요. 이것들도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거 청첩장 받으셨을 때 자료를 컴퓨터에 모아두시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이것도 사업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꿀팁 드릴게요. 비용을 이체하실 때 메모란에 꼭 메모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거래 내역을 보고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매월 세금 신고는 필수인데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직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프리랜서 직원, 두 번째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인 직원입니다. 두 부류의 직원 모두 근로계약서는 필수고요. 최저시급을 꼭 맞춰주세요. 그리고 직원의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도 꼭 챙겨주세요. 처음엔 괜찮지만 나중에 이 직원이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가산세랑 벌금이 더 나오십니다. 3.3% 프리랜서 직원은 매달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도 해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직원이 있으신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하고 반기별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입사하실 때는 4대 보험 공단에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매년 한 번은 보수총액 신고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가족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은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꼭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로 주세요. 그러면 그 비용이 인건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소득세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원천세 신고나 간이지급 명세 제출 같은 업무는 매월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지키셔서 제출하시다가 나중에 사업이 바빠지시면 까먹은 줄도 모르고 까먹고 계세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무사무실 기장료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돈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좋은 사무실을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금 신고 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매월 진행되는 업무는요. 원천세 신고 납부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이 있으신 경우 4대 보험 공단에 직원 입사 퇴사 시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매년 1월과 7월 달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는 1년간 영위한 사업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일정을 놓치셔서 무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붙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초기에 이런 기본적인 세무사항들만 잘 숙지하셔도요.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